한 달에 한 개가 팔렸어요. 그것도 반품이 되더라고. 첫 해에 매출이 한 4천만 원 나오고 밑 1억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제 창업 관련해서 얘기를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두 가지 브랜드 클래식룸하고 도밍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창업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2015년 제가 24살 때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이제 동기가 조금 어이없긴 한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때 막 동기 선배들한테 막 난 사업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언제 하냐? 아 사장님 거리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안 하면 좀 이제 남자가 좀 그죠. 한 말을 사실은 이것도 크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한 번에 성공할 거란 생각 안 해서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시작을 해보자 이런 것도 많이 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님 찬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친구랑 같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1인당 400만 원씩 모아서 800만 원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그냥 사업자 되고 이것저것 하다가 옷을 딱 100벌 정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뭔가 클래식 뽕이 취해가지고 이탈리아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런 것들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진짜 다 때려놓고 이거는 이 가격에는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했었는데 한 달에 한 개가 팔렸어요. 그것도 반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쉬운 게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지만 하고 있었을 때 근데 바지가 안 팔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품목을 늘려서 온라인으로 맞춤 셔츠를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찾아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창업하라 이게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돈은 처음에 한 400만 들였는데 첫 해에 매출이 한 4천만 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커지고 구독과 좋아요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따내려면 본인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어필을 했었고 뭐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의류 브랜드가 제가 아무리 제가 특별하다고 말해도 받아들이는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그렇게 막 의류 특화도 아니고 사실은 그 창업 심사위원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옷이 뭐 나는 이게 조금 다르다 저게 조금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그 누가 봐도 조금 특별한 그런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 브랜드를 어필한 게 아니고 제 브랜드에서 하는 서비스를 거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온라인을 판매 채널로 하는 그런 브랜드지만 소비자가 원하면 옷을 체험판으로 보내주고 2, 3일 수거가 되게 해놓고 이런 뭔가 조금 독창적인 서비스로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사후 강평 이런 걸로 들은 거였는데 제가 항상 할 때마다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내고 투자를 받았으니까 왜 저를 뽑았냐고 제가 반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제 브랜드가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고 제 서비스가 뭐 남들보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 네 맞아요. 그 심사위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 브랜드나 제 서비스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계속 할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 사실은 지금은 안 되더라도 또 이제 바꿔서 이제 뭐 피부팅이라고 하죠.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걸 계속 하고 끈기 있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투자를 해줬다. 구독과 좋아요. 첫 해에만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매출이 증가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또 초반에는 이제 100벌을 만들었는데 한 벌 팔리고 반품되던 이런 시기도 있었고 그럼 이 사이에 뭔가 또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좀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점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년 차고 이제 횟수로는 1년이 안 됐을 때 오후 한 11시인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봐도 이게 모르는 폰 번호라서 고객 전화인데 사무실로 간 게 이제 착신 전환이 돼서 제 폰으로 술도 조금 취했고 해서 안 받을까 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좀 이제 기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잘못 만들어져 왔다. 근데 뭐 이게 영업시간이 언제고 간에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떻게 보면 응대를 해드리고 CS를 해드린 거죠. 그렇게 응대를 해드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 셔츠 매출이 조금씩 오르더만 어느 순간에 한번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술 마시다가 전화를 받은 고객이 디땡 매니아라는 그 패션 카페의 네임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 약간의 좀 있으신 분이었구만. 그분이 이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냥 그런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안에 좀 트렌드세터 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사고 난 뒤로부터 이제 매출이 진짜 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도 못 먹고 택배 마감까지 계속 포장했어요. 심지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건방진 생각인데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좀 그만해라. 잘 나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근데 본인이 만든 거죠, 솔직히. 그분도 11시에 전화를 좀 뭐 답답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전화를 솔직히 안 받잖아요. 지금은 안 받는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기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구독과 좋아요. 창업을 한 지금 6, 7년 정도를 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고 경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창업의 이제 장단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20대가 끝나고 이제 30대 딱 30살인데 지금까지 와서도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실제로도 올해는 또 다른 업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일이 재미없진 않아요. 아, 일 자체가 재미없진 않다. 그런 거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충제가 있어요. 바닥이 없고 그 위에 뭔가 쿠션이 있는 느낌이라면 저는 떨어지면 바로 머리가 바로 다쳐요. 그런 건 단점이고 또 이제 이것도 장점에 걸쳐있는 장점에서 파생된 단점 같은데 하면 할수록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워라밸이 없어요.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쉬면 안 된다는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일주일 중에 5일이 연속으로 코피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단점이 아닐 수 있겠지만 보통 자기 일의 애정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좀 더 절박하면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각했을 때 약간 창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또 내가 사장, 내가 대표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장점으로만 작용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감투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주위 사람들도 보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상사나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내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미팅을 하고 다른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없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할 때는 적어도 제 일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덜한 편이죠. 아무래도 제가 대표고 누가 나한테 시키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반대로 제가 대표다 보니까 제가 계속 경영을 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직접 행동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제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고 뭔가를 할 때도 제 통장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뭔가 하나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이게 옷 만드는데 보통 이제 시즌으로 봤을 때 작게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계속 이제 투자비가 계속 들으니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번만 절면 빚 1억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창업을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재밌었던 일보다는 보람찼던 일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일을 계속하고 주도적으로 제가 할 일이나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계획을 스스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이제 평가를 받고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나 이걸 판단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톤아일랜드, CP 컴퍼니나 이런 좀 메이저 브랜드의 원단을 공급하는 이제 원단 업체에서 컨택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PB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저보고 이제 11월 달에 패션쇼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전개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큰 업체고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컨택이 오는 것 자체가 일할 때 좀 보람찬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구독과 좋아요. 취업보다는 창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업종은 다를 수 있겠지만 조언 같은 걸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창업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좀 여유가 있나 이게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실제로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템, 좋은 서비스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서 잘 안 될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화를 해서 내 아이템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1년이고 2년이고 굴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3년 차에 터지든 4년 차에 터지든 아니면 뭐 투자를 받든 투자도 근데 완전 맨 땅에서 받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고 성과 있은 상태에서 이제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좀 보이거나 이렇게 어필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의 여유가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려는 창업 아이템이나 뭐 서비스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이용을 해봤나 내 지갑을 열어봤나 적어도 이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제 주위에 많은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의류에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자기는 수입 브랜드,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 이런 것만 사면서 본인이 브랜드를 할 때는 남들은 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자기 객관화, 낯설게 보이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하려는 그런 서비스나 아이템을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리스크들을 많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하면서도 좀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와 근데 좀 더 나이거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여기서는 미처 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뭔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한 3분 정도한테 멘토링 아닌 멘토링 뭐 가능할까요? 아,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아무래도 네. 볼때정 다수한테 네. 하다 보니까 네. 좀 겉핥기로 많이 알려드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멘토링도 가능하고 네. 멘토링 하신다면 좀 더 딥한 현실적인 얘기. 딥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샷 한번 같이 내릴까요? 네. 그럼 샷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상 정장을 입는 사람인지 멋으로 입는 사람인지 구분하려면 이걸 보면 된다. 술자리에서 어떤 분께서 펴주시더라고요. 뭐 쓰러 잡았는데. 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안 그러고.